여러분, 증시, 야, 이거 장난 아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제 또 대한민국의 코스피는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3160.84를 기록했어요. 1.49%가 올랐고요. 46.29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증시는요 펄펄 끓습니다. 불장이 따로 없습니다. 불장이. 예, 이런 불장 누가 연출할까요? 바로 개미들입니다. 외국인도 아니에요. 예, 기관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 불장을 이끄는 사람들은 개미들이에요. 개미들. 1월 4일부터 1월 20일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개인 순매수가 월등하게 큽니다. 12조 4216억 원이에요. 외국인은 263억을 팔았고요. 기관은 12조 7927억 원을 팔았습니다만은 모두 개인이 다 떠안았습니다. 개인이 다 떠안았어요. 그 정도로 개인의 어떤 순매수 어떤 성향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지난 20일에도 말입니다. 지난 20일 하루 동안만 하더라도 1조 4,3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당시에 기관은 1조 2,300원 팔았고요. 예, 외국인도 2,300억 원 팔았는데 개인만 무조건 사들여요. 그런데 요즘 개인들이 사는 방법도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옛날에 개인들은요, 주식 빨리 오르는 거,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솔깃해져서 주식 사는 거, 예, 그러다가 패가망신한 사람들 참 많죠. 그런데 요즘 개인들은 여러분 투자 성향이 다릅니다. 규모도 다르고요. 주로 대형주만 삽니다. 삼성전자 이런 거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이런 거 있잖아요. 대형주 외에는 안 쳐다봐요. 옛날에는 코스닥에 중소형주 많이 샀거든요. 이거 오를까 봐. 요즘은 거기 거들떠도 안 봅니다. 대부분의 개미들이 대형주 위주로 사니까 이게 떨어져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코스닥 중소형주는 떨어지면 쉽게 말하면 휴지 조각이 되는데, 이 대형주는 떨어져도 웬만큼 잘 안 떨어집니다. 예, 웬만큼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 개미들의 투자 성향까지 바뀌니까 코스피 300은 어째 보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당연한 것. 코스피 3000은요.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심지어 지금 정시 주변에 돈이 엄청나요. 정시 주변에 돈 보세요. 예,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1월 19일 기준으로 67조 1,521억 원입니다. 투자자 예탁금. 게다가 신용융자 금액이 21조 2,637억 원이에요. 이 두 개 합치면 거의 100조죠. 100조. 거의 100조. 100조는 좀 안 되지만 말입니다. 정시 주변에 자금이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될까 봐야 되잖아요. 아니 뭐 기준금리가 워낙 싸잖아요. 기준금리가 0.5%잖아요. 예금해봤자 0.89, 1%도 예금이자를 안 줘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건 예금에서 돈 못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대다수. 그러니까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 주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 시중에 돈이 엄청나요. 광해 통화량이 3,178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것도 작년 11월 기준이에요. 그러니 돈으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시중 통화량까지도. 자영업자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돈 있으면 일이 들어간다, 주식시장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얘기할 정도. 야,
그럼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잖아요. 지금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거는요. 앞으로도 더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시중에 있는 자금이 얼마일까 이거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졌는데 쉽게 말하면 추가 실탄이 얼마냐. 앞으로 개인들이 계속 돈을 갖다 박을 거냐. 그러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끌어내리는 걸 개인이 계속 받아줄 거냐. 그런데 받아줄 거다. 받아줄 돈도 많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자, 여러분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여기가 금융위기가 와서 난리를 쳤을 때예요. 그야말로 주식이 똥값이 됐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이번에 코로나19 위기하고 비슷한 위기가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때 3년간 주식시장에 유입된 규모가 46조 3천억 원입니다. 46조 3천억 원. 당시에 우리 가계 통화량이 767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767조 3천억 원. 그러면 767조 3천억 중에 46조 3천억 원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됐다는 거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6.04%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계통화량이 얼마인지 알면 지금 실탄이 얼마나 남아있다 이것도 계산이 되겠죠. 현재 가계통화량은요 1554조 7천억 원입니다. 1554조 7천억 원. 여기에 3.81%면 지금 주식시장에 투자했어요. 59조 3천억 원. 59조 3천억 원. 그러면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좀 2.2% 부족하죠. 2.2%를 계산해 보니까 35조 원이라 이거예요. 35조 원. 이게 이베스터 투자증권에 계산한 거예요. 아직 최소 35조 원 가량의 추가 실탄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추가 실탄이. 그만큼 개미들의 추가 실탄은 아직 많다는 이야기고 심지어 말입니다. 추가 실탄이 200조가 넘는다는 그런 분석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순저축액이라고 있습니다. 순저축액. 2007년에 한국 가계의 순저축액은 굉장히 많아요. 얼마였나 하면요. 157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보면요. 자,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순저축액은요. 2007년의 순저축액은 뭐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제가 좀 복잡하긴 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순저축액의 80%를 주식에 썼다 이거예요. 주식에 썼다. 순저축액에. 그러면 작년에 순저축액은 얼마냐? 작년에 순저축액은 197조 원이다. 197조 원. 그렇게 되면 이 중에 80%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 얼마냐? 157조라는 거예요. 157조. 그런데 2016년에는 22.3%였거든요. 만약에 22.3%로 계산을 했을 때 순저축액은 225조가 된다는 거예요. 255조. 255조. 이 중에 80%면 쉽게 말하면 204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조금 설명을 헷갈렸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순저축액의 80%를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돈이 적었기 때문에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80% 해도 얼마 안 되지만 지금은 저축액 규모가 많으니까 순저축액이 255조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255조의 80%면 204조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아직도 돈이 더 많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실 변동성이잖아요. 변동성.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변동성이거든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동학개미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변동성이 지금 보세요. 지난 3월에 69.24였는데 지금 1월 11일 현재도 보면 35.65예요. 변동성이 크다는 건 여러분 주식시장에 사람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저는 주식시장이 거품이라고 자꾸 생각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품이지만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다. 게다가 개인들은 정기예금이나 정기저축보다는 주식에 넣는 걸 좋아한다. 그중에서 대형주 사서 그냥 묻어넣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정기예금이나 적금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공포지수는요. 이게 변동성 지수라는 게 공포지수인데 공포지수는 굉장히 위험성을 따른다. 거품은 언젠간 꺼진다. 왜? 실물경제가 따라가주면 되지만 아직까지 실물경제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주식은 조금 위험스럽다. 거품은 꺼진다. 실물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설명을 했나요? 중요한 거는 거품이 껴있다는 이야기고요. 실물경제가 뒷받침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에 무조건적으로 돈을 가지고 주식에 몰빵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